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든든하게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그 팽팽했던 경기 결과처럼 시장에서도 힘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관망세가 좀 다소 짙어 보이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일부 종목들은 튀어오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 중앙에 현대 에버다임 5에서 6%의 상승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데모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훨씬 더 키우면서 현재 8%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및 금속 관련주들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에 지금 철강 출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강 및 금속 관련주들 현재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 6%대 하락했던 고려아연, 오늘은 5%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부진 만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연일 좀 잘 달려준다 싶었던 게임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팔았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게임주들의 이 전반적인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통량 문제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래프톤, 넷마블 모두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NC소프트도 1.63%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지금 간략하게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주 초반에는 좀 하락했다가 주 중반에는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지금 관망세가 짙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 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야말로 정말 시장 극과 극을 제대로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에 정말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선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체크를 좀 먼저 해보면요.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모두 이 등락률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2차 전지 지금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정밀도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표주가 오늘 동반 하락하면서 IT 전반의 하락세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1.37%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유독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위메이드가 장 초반부터 하한가 기록을 하면서 게임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경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주 거의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크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개별 업종들로 체크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게임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장에서 지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그나마 좀 강한 것 같고요. 의료 정밀이나 음식료업도 강한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셨어야 되는 강세 업종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볼게요. 예, 참 시장이 공교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2,500까지 외국인과 삼성전자, 환율 이런 덕에 달려왔다가 좀 환율이 이제 100원이 훅 빠졌죠.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2,400까지 밀렸다가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안 열렸고 오늘 밤에도 미국이 이제 1시까지밖에 안 열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미국이 쉬어줄 때 대형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는 그런 형국들이 경험상 많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제 게임주가 위메이드발 이제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개별 종목단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철퇴가 내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라면 나름대로 최근에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드라마 트리거도 있고 월드컵 어제 또 굉장히 우리나라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트리거를 받아서 뭔가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중심은 2차 전지가 뚫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게 내년도 경기도나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좀 덜 올린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에는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기도 다 하향 전망됐고 어제 우리 금통위에서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1.7%까지 약 1%포인트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앨런 머스크의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우리나라의 원론적인 얘기죠. 대통령 앞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 정상과 얘기할 때 뭔가를 좀 던져주지 못하고 한 나라 정상에 투자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회사 대표가 거래하는 거래처를 만나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하니까 여러 검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게 긍정적인 건가? 외교적인 표현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미 다 물밑 접촉이 있었을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통할 정도면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중국 공장을 탈피하고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이 동남아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어느 쪽에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장을 들어오면 종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는 거고 또 미국의 IRA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이겼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되고 이 추진력을 얻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LG화학도 미국 테네시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진출 트리거들이 있죠. 삼성 SDI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강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차 전지 우리 소재 첨보도 그렇고 이런 쪽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의 CEO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유력한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에 어떤 장작처럼 활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서로 주식 맞교환하면서 2차 전지 생태계 내에서 뭔가 더 긴밀한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도 있었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탈중국화에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2차 전지 좀 크게 본다면 앞으로의 상승 여력 뭐 얼만큼 남아 있을까요? 일단 고려아연과 LG화학과의 관계는 협업해서 일을 잘하자라는 게 아니라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영풍그룹은 장 씨와 최 씨 두 분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자 쓰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은 최자 쓰시는 분이 었죠. 과거 우리가 이제 LG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이 이제 하셨다가 계열 분리를 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뭔가 지금 뭐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삐그덕거림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은 이제 최자 쓰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분은 장자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 분리 과정에 있어서 선뜻 이게 지금 아름다운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자사주 매직을 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거를 지분을 교환함으로써 이 자사주가 LG화학으로 넘어감으로써 LG화학이 의결권이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자 쓰시는 분의 우호 지분, 백기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LG화학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당장 LG화학이 고려아연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개념 그리고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협업 쪽에 있다라기보다는 영풍그룹 내에서 고려아연의 계열 분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LG화학은 굳이 고려아연과 손을 안 잡는다 하더라도 뭘 잡으면 당연히 좋죠. 다양한 트리거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태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또 LG그룹의 어제 인사에서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소재 쪽에 있는 임원들의 대거 승진이 있었죠. 결국 LG그룹은 전장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거. 오늘 이제 주가 반응은 좀 미미하나 하더라도 장기적인 포석을 여전히 그려가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너무 장밋빛 미래로 바로 생각이 점프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저희가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상승하고 있는 업종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많았었죠. 자, 일단 뭐 가장 두드러졌던 건 게임주들이긴 했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대응 전략 마련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발 악재죠. 우리가 이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게임 업체가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메타버스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규칙에 주목이 됐죠. 상당히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가 대장 역할을 했었고 가장 먼저 유믹스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가 이제 과금 체계로만 익숙해져 있던 게임 생태계에서 이게 P2E라는 개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 그리고 이 돈을 버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행성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이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임에 가서 아이템을 산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그다음에 이게 위믹스에서 발표한 비전대로라면 좀 더 크게 나가서 이거를 거의 쿠폰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구도까지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이
거래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이 거래소에서는 유닉스 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런 것들을 무려 3주간 시간을 주면서 그 위메이드와 서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 측 얘기와 위메이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소명을 했다라는 건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소명 자료조차 불투명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이렇게 됐죠. 지금 현재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기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코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유닉스에 대한 어떤 얘기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위메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한정된 얘기고요. 나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 본업에 충실한 부분들과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게임 업종 중에 빨간불 킨 게 있습니다. 바로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콘솔 게임 출시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게임 업체들의 직면한 문제는 이 코인 문제 이전부터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게임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낼 때 신작 게임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쏟아냈거든요. 게임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러프하게 살펴보면 9월 달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게 게임 업종이고요. 10월 초에 반짝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매도의 청산 과정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주가 탄력이 붙지 못했던 것은 신작 게임의 부재였었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코인을 한 방 두드려 맞는 거지만 그 사이에 뚫고 나오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톤과 네오이즈죠. 이건 결국 미국의 전 세계에서 게임 시장이 가장 큰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은 게임 형태가 우리랑 다르죠. 거긴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콘솔 게임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두 업체가 네오이즈와 크래프톤이 콘솔 게임을 미국에서 출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본업에 충실한 기업과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기업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메이드 문제로 모든 게임 업체가 다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주들,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될수록 특히나 더 본업을 잘하는 곳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도 늘 항상 우선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K게임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소 좀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K게임주를 팔고 중국 게임주, 일본 게임주를 담아라 이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자, 소장님은 골드만삭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름대로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듣기에도 좀 일리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좁은 소견이긴 합니다만 과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을 안 들이고 게임을 해서 정말 게임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이건 얻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고 24시간 게임에 매달리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소위 말해서 현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만 이걸 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과금을 해야 돼. 이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우리와 게임 캐릭터가 약간 다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의 게임의 형태가 우리보다는 조금 너무 과금에 거기는 좀 사행성이 약간 좀 누그러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게임에 대한 노후와 그다음에 어떤 반복된 형태 이런 것들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꼭 우리 걸 팔고 중국과 일본을 사라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게임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고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행간의 뜻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오늘 차영주 소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소장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매매 전략 팁까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장세에서 종목을 찾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석인데. 경기 방어주 쪽으로 들어갔어요. 의료기기 쪽으로 받고 휴비츠 지금 현재 오늘 인바디도 그렇고 이쪽 의료기기 업체들이 나름대로 좀 견조합니다. 지금 최근에 휴비츠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들었어요.
잦아들고 있고 1차 상승 이후에 잦아들고 있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이제 주가가 조정기에 있는데도 오히려 나름대로 양봉을 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비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 안과 가면 이게 턱 기대고 눈 이제 재는 거 있죠. 그게 다 휴비치입니다. 휴비치가 이제 점안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뭐 안경 쓰시는 분 늘어나는 상황이죠. 이런 더군다나 이게 중국에서 휴비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휴비치가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이럴 때 경기 방어 역할, 지금 인바디라든지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서고 있다라고 보면 단기 트리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를 하시려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먼 미래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지 전쟁이 지금 뭐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건 논의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발빠른 얘기처럼 들려지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휴비츠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휴비츠 저희가 매매 전략,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현재가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한 2, 3일 걸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비츠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들까지도 같이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 내일 런 시간입니다.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해봤다면 이제는 슬슬 다음 장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내일장 문이 열리고 났을 때 어떤 업종,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 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축하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임명연구원님이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CS-윈드, 저희가 시초가에 제대로 진입을 해서 고점 기준 수익률이 12%대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도 참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는데 12% 수익률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S-윈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CS-윈드가 시장의 그 풍력 타워 그 밑에 하부 구조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제가 접근을 했던 거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풍력 에너지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 방송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었었죠. 이제 상승 추세여서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제가 예전에 한 9만 원대 정도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제 성장주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재무제표가 좋던지 이런 종목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네옴시티는 좀 예외로 이제 보면서 앞으로의 이슈에 따라서도 이제 큰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CS-윈드 앞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CS-윈드 이미 우리한테 12%대의 수익률을 안겨줬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 런 업종과 종목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내일 런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하면 좋을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설이 뽑혔습니다.
네, 이 건설 안에서도 요새는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엮여 있는데 왜 지금 건설을 주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연구원님, 저희가 다음 장 문이 열렸을 때 왜 건설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네옴시티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우선 네옴시티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큰 사업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규모로 이제 공사 금액이 무려 720조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자, 1차 준공일은 2025년, 최종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는 새로 건설되는 도시 내부에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와 태양광 등 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네옴시티를 많이 보고 있지만 오늘도 상승 기대 업종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정책도 굉장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기업 종목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그리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업종 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종목 외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옴시티 수주만 따낸다면 어려운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나와줄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네옴시티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수주를 따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뭐로 움직이죠? 자,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 재무제표로 움직인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10만 전자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수주를 따내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고, 또 만약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그 영향으로도 다른 종목보다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건설 업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네옴시티 중에서 건설 부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 AI 등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자, 어떤 걸 먼저 공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옴시티는 사막의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사전조사, 감리, 감독 등을 거쳐서 도시를 또 지키면 CM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는 토파기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 등 폐수 처리 시설을 이제 흉간에 집어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토목 기초공사 후에 건물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차례대로 잘 공략만 해 본다면 쉽게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현재 감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졌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건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 업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건설주들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건설 내에서도 네옴시티 관련주들 앞으로 만약에 수주를 정말 실질적으로 따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쌓여있는 악재들을 타파할 수 있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해야 할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 내에서 지금 코오롱 글로벌이 뽑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오늘 장중 내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상승폭 크게 확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20% 위의 상승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 이 국토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 참여 사실 자체가 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미 오늘 시장에서 좀 너무 크게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이거에 주목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부터 드는데, 코오롱 글로벌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은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그리고 건축 분야가 있고 또 도로와 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 분야 그리고 SO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상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그리고 풍력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자, 사실상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이유를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코오롱 글로벌은 권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급액 증액 등으로 이제 건설 부분에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꾸준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또 육상 그리고 그 해상 풍력 해상 풍력과 또 뭐 EPH 운영 수익의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코오롱 글로벌은 풍력 발전 운영 수입으로만 연간 2025년도에는 100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200억 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 중에 있고 또 네옴시티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수처리, 풍력, 모듈러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상수도의 공사의 경우는 국내 건설업체 중에 시공 능력 평가 기준 최상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상수도,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 종말, 폐수 종말 처리 등의 수처리 관련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고 또 아시아, 또 중동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상수도, 상하수도, 폐수 그리고 수처리 기술도 기술을 선보인 경험도 있고 또 육상 풍력 발전 부분에서 또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또 풍력 발전 수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코오롱 글로벌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팜 업체 올레팜과 함께 사우디 식품업체와 또 스마트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또 사우디 스마트팜 사업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사막이죠. 그래서 기후나 농업 용지 그리고 용수 부족 등으로 그래서 신선한 딸기 재배 공급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또 여름철에는 그 고온 그리고 고습 기후로 스마트팜 사업의 힘든 국가 중 하나로 이제 글로벌 주요 스마트팜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딸기 상업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농업 분야 인프라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5억 달러 규모 기금 투입한 바도 있어서 이번 협약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이제 상수도, 하수도, 모듈러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풍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추진은 풍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그 추진은 좀 친환경 에너지 탈탄소의 네옴시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스마트팜 사업 진출도 노려서 농업 쪽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어서 적합한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왜 주목해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미 너무 강하게 튀어 올라서 대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또 재무제표도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어느 정도 작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폭 그래도 증가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30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또 이제 부채 비율을 봐야겠죠. 현재는 또 고금리 시대라서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부채 비율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반대로 이제 유보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직까지 네옴시티 수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 종목은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실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고 또 옆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들 현재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중심선도 최근 들어서 60일선을 골든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정배열이 되기까지가 60일 평선이 20일 이평선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초단타가 아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바라만 본다고 해도 이제 분명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은 조금 눌렸을 때 사실상 지금은 살짝 눌림목이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렸을 때 19,800원에서 좀 넓게 잡아서 23,000원까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73,000원, 73,000원 부근에서 죄송합니다. 7만에서 73,000원 부근으로 이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여기 보시면은 전 고점 한 9만 원대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 라인은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고 이제 지지 저항 라인이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네일런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크게 튀어 올랐지만 이 눌림목이 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 오는 구간도 일단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눌림목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지금 현재가도 28,650원 선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조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오롱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진입은 조금 눌렸을 때 19,800원에서 23,000원에 진입하시면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33,650원, 그리고 지지라인은 매물대가 몰려있고 지지저항선이 강하게 작용되는 18,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19,800원에서 23,000원 사이쯤에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3,65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은 18,000원 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영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임박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8% 내린 2,43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거래일 연속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IT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55% 내린 73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도 장이 나쁘지가 않았고 오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시장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돌아서고는 있지만 상승장은 아니라 그랬죠.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박스권장이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참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죠? 다시 도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거의 좀 반복이에요.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를 하면은 딱 맞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있으면 그게 조금 이제 애매한데 안 움직인 종목들은 언제 움직일지 그 차례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해요. 근데 이미 벌써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하면 좀 더 좀 빨리 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 아직 안 움직인 섹터들을 이제 공략한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약간 그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러니까 그런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미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은 쫓아가면 한 2주 정도는 재미가 없고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시장이 계속 빠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의 순환을 타면 수익률이 꽤 재밌게 많이 나는 이제 곧 다음 주 12월 달이죠. 12월 달 장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은 뭐 그냥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오늘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랬냐면 개인들 보고 주식 팔라고 세력들이 머리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주식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좀 샀죠. 프로그램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달 동안 6조를 샀고 기관들도 요즘에서는 안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또 사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지수는 아마 다음 주에서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냐면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잖아요. 아마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산타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될 거고요. 미국 시장은 넘어갈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서울경제TV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1시에. 토요일날 1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왜 내년 시장은 다들 폭망한다고 경제 안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주식시장은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한 분들은 내일 강연회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나스닥이 다음 주에서 고점을 돌파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되면 우리나라도 돌파할 거고 다우존스도 원래 강했으니까 원래 강한 대로 갈 거고 그러면 코스닥도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 종목들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럼 눌려 있었던 저 게임주들과 저 엔터주들도 다시 움직일 거지만 저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조정받는 거니까 좀 싸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렇죠?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한 2주는 고생을 해야 돼요. 짧으면 장이 더 좋아지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고생하면 되는데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달, 지지난달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종목들 물리면 한 2달 고생을 하죠. 그리고 2달 동안 빠지고 올라오면 원래 자리로 가줍니까? 안 가죠. 2달 동안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회복이 되지만 일부 종목들은 한 절반만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시장 무서워하고 지금 베팅들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종목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섹터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좀 더 일찍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강연회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매매하기 편한 섹터가 어디냐? 지금도 뭐 게임주, 뭐 엔터주도 조정받으면 할만해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은 조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쟤네들은. 뭐 마찬가지 그 외에서 기존에 먼저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최근에 잘 움직이다가 원전 테마도 잘 움직이다 지금 다 조정받는 애들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테마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조용했다가 또 다시 움직였다가 이거의 반복인데 그거보다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시장은 좋다는 거 분명 좋다 그랬어요. 시장은 매매하기 무지하게 좋습니다. 추세가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자 그럼 이제 종목 2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 중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비밀 접촉 평화 협상 협상 뭐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TYM. 자, TYM 이게 이제 그 농업 관련주 쪽에서
농기계,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포함이 된 건데 겨울이니까 지금 뭐 전쟁하기도 참 힘든 그쪽 동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 평화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이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겨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오늘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데모,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DY 파워 이게 지금 다 5%, 7%, 10% 움직이는 애들인데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잘 공략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시세가 나와요. 왜냐면 다음 주서부터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테마의 흐름들이 돌고 도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늘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동안 좀 움직이겠죠. 지난번에서도 현대건설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에버다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슈 나올 때에서 꽤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는 못 갔던 애인데 농기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조정받으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대동입니다. 이것도 이제 농기계 관련주 쪽인데 농업 관련주로 들어가죠. 그래서 TIM은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좀 많이 하고 국내도 판매를 하지만 대동은 국내에서는 뭐 거의 대동 많이 씁니다. 자, 이 대동의 이슈는 뭐냐면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미국의 농기계 업체인 디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미국에서도 농기계 관련주의 흐름들이 이제 실적이 좋고 내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도 있을 거고 식량난들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곡물 가격들이 다 폭등을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하는 많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말고요 뭐 헝가리서부터 해서 뭐 많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뭐 우루과이 뭐부터 해서 뭐 많은 나라들 뭐 멕시코부터 하고 막 큰 나라들 있잖아요. 다 농사 짓겠다고 지금 그 농기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농기계가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내년에도 좋을 거다. 왜냐면 곡물 가격이 싸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줘요. 다 갈아엎어버리죠. 근데 농사를 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좋아서 미국에 있는 디어가 급등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그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중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TYM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거래도 실리고 있고 흐름들은 좋으니까 오늘 외국인 12만 주로 담았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가면 아마 TYM도 따라갈 것 같은 아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 이런 애들 좀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아까 봤었던 TYM 있죠? 요거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추천했었어요. 11월 14일 날에 2,330원 추천했는데 지금 10.5%인데 더 더블 나와야 됩니다. 아마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내년 봄에 그 농사 짓기 전까지 계속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쭉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5점수, 매수 포인트 90점수, 농업 관련주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점수 후하게 받았네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과 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거래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